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과 동시에 김 실장도 별도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관련해서 이슈인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견기업연구원의 조병선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또 그간의 과정, 우리의 대응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좀 보시겠어요? 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으로서는 갑작스럽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앞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가 더 장기화되거나 다른 핵심 산업 분야의 소재 부품 분야로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을 합니다. 제가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고요. 경제와 산업 구조 면에서 연관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나아가면서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중견기업도 상황은 비슷하겠죠.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견기업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중견기업이 이 조치로 인해서 가시적인 불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특히 그동안에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중견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생산적인 차질 네. 언제쯤부터 빚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된다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좀 추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생산 물량을 조정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관련 분야에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야로까지 이 조치가 확대된다면 중견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한일 간 무역 관계를 보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된 이후로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재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저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일본 등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생산을 해서 이걸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군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어떻게 하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상당 부분 이 분야의 기술력이 높아져 왔지만 아직도 격차가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첨단 분야에서는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또 이낙연 총리는 추경에다가 이 필요한 예산을 또 좀 추가적으로 또 국회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소재 국산화라는 게 뭐 말이 소재 국산화지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추경은 이미
이미 상반기에 제출한 걸 지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언제 될지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게 너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대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 시각이지만 부품 소재의 국산화라든가 네. 이쪽 분야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정책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장기적으로 해온 결과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중소기업들 아까 뭐 저희도 짚어봤지만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할 예. 정도인데 예. 이런 것들 물론 방향성은 필요하겠지만 예. 지금 당장 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네. 그런 뭐 어떤 대책이나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업계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빨리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막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게 중장기적인 노력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많은 규제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때 우리 이 분야에 대한 네.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한 중소기업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소재를 구매해준다라는 보증만 있으면은 네네네. 개발에 있어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품 개발에 대한 구매처가 그 구입을 보장을 해준다면 소재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부품과 소재를 나중에 구입해 줄 거라는 보증을 해준다라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도 네.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이 분야에 국공립 연구기관도 참여를 하면서 정부가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한다면 효과적인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개발에 있어서 대기업도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죠. 아예 초기 단계부터 예.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끼리 어떤 MOU나 이런 것들 맺어야지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가 이쪽 분야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네. 개별 기업들이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지원을 한다면 네. 효과적이고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리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구매 보증이 있으면 개발이 될 것이다. 반대로 네. 생각하면은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구매한다는 보증, 즉 이제 판로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우리도 개발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분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개발한 부품 소재를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개발하고 보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품과 소재에 대해서 먼저 공공 부분이 정부가 먼저 구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키운 다음에 경쟁력을 갖추면 대기업들도 따라서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예. 이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라면은 어떨까요? 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독일과 러시아는 원천 기초 기술이 강하고요. 당장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기술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이 두 나라가.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독일과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네.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을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네. 정말 초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일본의 제재가 해제돼서 네. 뭐 모든 게 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면 예. 초단기적으로 이렇게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이라면 뭐가 예, 있을까요? 이게 아까 사실 말씀- R&D 투자하기 앞서서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아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당장 우리가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그건 따로 하면서 네네. 기업에 있어서는 그럼 개별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거래처를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거래처라는 거는 다른 지금- 나라까지 다 그렇죠. 포함한 건가요?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나라의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이 다변화시키는 기업의 노력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돕고 하는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수출선 다변화라는 게 예.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예. 이게 쉬운 일인지 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예. 이렇게 뭐 나는 일본에 넣던 거 이제 예. 베트남에 넣을 거야. 그러면 예. 그렇게 뚝딱 바뀔 수 있는 일인가라는 예. 좀 궁금증이 들어요. 이건 이제 수출선 다변화라기보다는 수입선 다변화잖아요. 아, 수입선 그렇죠. 다변화. 이 제품을 가지고 있고 기초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있다면 네. 찾아서 그들로부터 구매를 그동안에 일본의 기업으로 거래했던 배웠던 거를. 것을 대체해 나가는 예. 그런 노력이 당장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중소업계를 찾았는데 네. 뭐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 고용과 관련한 건의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은 2시간 근무제 그리고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어떤 입장인지도 예,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이 이슈는 오래전부터 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인상은 방향성은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따라가는 폭만큼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 준다면 기업의 부담이 별로 없이 이걸 정착시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생산성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있어서도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이 제도를 운영을 해주라는 건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분야가 그렇게 기업이 기대하는 것만큼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가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네. 차제에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더 경청을 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선 중견기업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